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 부동산 애널리스트 TV죠. 네,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 연구원장입니다. 오늘 녹화하는 날은 금요일인데요. 어제 수도권 아파트값 7개월 만에 상승 멈춰 해서 탄핵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큰 주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주간 동향이니까 큰 흐름은 아니지만 7개월 만에 수도권 아파트 값이 상승세가 멈췄다 하는 게 주된 내용이고요.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상승세로, 그래도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은 전반적으로 25개구가 상승세로 나타났고요. 유일하게 내림세로 돌아선 곳이 강동구를 꼽을 수 있고, 또 4개 구는 서울 동대문구, 은평구, 서대문구, 동작구 0.01씩 하락했다는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서울도 이제 강남이나 이런 곳을 하고는 보합 또는 약보합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천하고 수도권도 보니까 0.01% 상승했는데 보합으로 내려앉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은 이제 보합세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올해 아파트가 3월부터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이랄까 급등에 따른 조정이 있고 부담이 있고, 또 경기 불안에 따라서 또 기준금리는 내렸지만 대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탄핵 전국이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탄핵 전국이 앞으로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따져봤더니 올해 아파트 값이 11월 말까지 서울은 약 4%,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면 4.48%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중순인데 앞으로 보합이 된다고 보면 올해 아파트 가격은 서울은 4.48, 4.5%, 수도권은 1.9, 약 2%, 지방은 마이너스 1.67%, 약 1.7%가 내렸다. 이걸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시장 흐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이 좀 상당히 좀 내렸고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강원과 전북은 좀 보합 상태, 좀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좀 입주 물량이 줄어서 강원도나 전북에 특별한 호재가 있다기보다는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든 게 집값이 강보합으로 마감한 이유가 되고요. 많이 하락한 곳은 세종과 대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종은 6.32%가 내렸습니다. 다른 곳보다도. 그래서 제가 쭉 얘기했지만 이제 세종도 거의 바닥권에 좀 근접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6.3% 내렸지만 급매물을 매입하는 거는 여기 미분양 무덤인 대구도 마이너스 4.65인데요. 그러니까 세종과 대구가 가장 많이 내렸다 하는 것은 앞으로 더 내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하락세가 이어지겠지만 이들 지역에서 급매물을, 또 특정 지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호하는 지역, 인기 지역 위주로 급매물을 매수하는 거, 대단지, 새아파트 이런 거는 또 트렌드와 관련해서 매입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급매물이라고 그러면 시세보다 5% 싼 매물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정도는 역발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세종과 대구는 내년도에 입주 물량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저의 말에 좀 힘이 실리는 이유다. 탄핵 정국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과거의 경험을 보면 큰 영향 없을 거다. 이게 또 처음에 관심사죠. 지금 금리가 인하되고 있고 입주 물량 부족, 그러니까 2025, 26, 27년까지 이어진다고 그랬죠. 이거는 공통적이에요. 서울과 수도권, 지방 공통적이어서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탄핵 정국 때문에 경제 펀더멘털이 좀 낮아질 것 같죠.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좀 보니까 2016년 11월부터 탄핵이 결정된 게 2017년 3월 10일인가 그런데 이때 전국 주택가격은 0.15%, 서울은 0.4% 상승했거든요. 아시다시피 2017년은 2014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 얘기만 보면 집값이 탄핵인데 올랐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오를 수 있었는데 탄핵 여파로 구매 심리가 위축이 되고 또 경제도 불안하니까 상승폭이 좀 둔화되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보니까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였는데 이때도 주택가격이 0.12%, 서울은 0.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탄핵되면 집값 오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탄핵되면 집값 폭락한다 이 말도 지금 근거가 없다. 우리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주택을 매입할 때 또 시장을 예측할 때 눈여겨봐야 될 게 사실은 2030 세대라고 그러는데 집을 많이 사는 게 2030, 4050에서 2030으로 좀 압축이 됐다고 좀 변화했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30, 40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2030, 4050 이렇게 말하지만 최근에는 그 과도기적 영역으로 30대와 40대가 집을 가장 많이 사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어느 주택, 어느 지역에 많이 사나 봤더니 한국부동산원 자료인데 서울에서는 강서구, 송파구, 노원구, 동작구, 성북구 이런 지역을 많이 샀어요. 그리고 아파트보다도 젊은 층은 빌라를 좀 많이 매입했다. 빌라의 밀집 지역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도 42,000가구로 많이 매입했는데 아무래도 서울과 가까운 제가 이제 수용선 얘기 많이 했잖아요. 수원, 용인, 화성, 성남, 고양, 안양, 평택, 김포 이런 데가 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 40대가 집을 사는 곳을 좀 주목해라 하는 이유가 있죠. 이제 주택을 매입하는 주 구매층 메인스트림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트렌드를 읽는데 좀 이들이 산 지역이 어디인가 하는 이런 그 지역을 좀 관심 있게 앞으로도 봐야 되고 특히 작년에는 특례 보금자리 올해는 신생아 특례 이런 것들이 젊은 층이 30, 40대가 집을 사게 한 특히 30대의 주 구매층은 특례 보금자리나 생애 최초죠. 또 신생아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정책 자금 대출의 혜택이 주어져서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30, 40대가 주택시장의 주 구매 강자로 좀 부상했다. 이들 지역이 어디로 가느냐가 집값의 향방을 좀 가르는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급등과 급락은 없다. 서울 지역은 특히 수급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고 여전히 내 집 마련 수요는 있어서 내 집 마련을 할 분들은 포기하고 연기하는 게 아니라 급매물 위주로 또 경공매 위주로 적극 저는 활용하는 게 역할상이 될 것으로 탄핵 정국의 여파는 뭐 이번에도 보니까 길면 한 6개월 4월 5월 정도가 선거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그래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그렇게 본다면 과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세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다만 다음 정부가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지 또 주택의 공급 정책을 꾸준히 펼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또 변수로 남아 있는데 뭐 과거의 경험을 보면 민주당 진보가 부동산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뭐 양도세 중과라든지 뭐 그런 또 공급을 등한시한다든지 그런 대책으로 좀 잘못된 시장과 엇박자를 놓는 대책으로 이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미친 집값, 미친 전셋값이죠.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저도 그런 쪽에 기회가 되면 이 정책의 역할이 뭐 180도로 달라져서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되게 하지는 않게끔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쪽에 연락이 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좀 나름 저도 근거가 있는 얘기를 좀 하는 것이었어요. 예, 여러분 너무 크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식과 달리 주택은 장기 투자재이고 내 집 마련은 필수이고 또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런 관점에서 너무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유튜브들이 폭락한다고 제가 잘 아는 분들이지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도 전화를 여러 통 받아서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좀 특별하잖아요. 부동산 전문가가 좀 많이 보고 보니까 또 저를 신뢰하는 분들이 보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